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동력 조절 장치에서 이제 번외로 하고 있는 커버죠. 커버 3번 부품. 이제 기아용차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이제 기아용차 제가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영상으로 찍는 거는 이제 어디에 이제 기아용차가 들어가야 될까? 그거부터 이제 판단을 하죠. 그래서 이제 지금 봐야 될 건 조립도겠죠. 조립도를 보고 중요도가 있는 부분이 어디냐. 뭐 우리가 뭐 전체적으로 다 기아용차를 주는 건 아니니까.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이제 뭐 여기는 외곽, 그쵸? 외곽이니까 뭐 하는 일 없고, 그 다음에 여기도 외곽, 하는 일 없고, 그러니까 여기는 뭐 안 붙이고 안 붙이겠죠. 뭐 의미는 크게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살짝 떠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면도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붙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안쪽에 있는 요 홈, 요 부분도 마찬가지, 그냥 여유 공간으로 있는 거니까,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붙일 거고, 실제적으로 이제 조립했을 때 닿는 부분을 보면 이제 이면이 닿는다. 그렇죠? 그리고 이면이 닿는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면도 접촉을 한다. 조립할 때 접촉을 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OLC라고 이면과 이면이 접촉을 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 기형차 붙여야 될 것 같고, 여기 기형차를 붙여야 될 것 같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기형차를 붙여야 될 것 같다. 대략적으로 이제 저렇게 최소한 이제 접촉되는 부분에는 기형차가 들어가겠다라고 일단은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된 걸 다시 한번 이제 그것만 남겨보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저 상태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제 이면 기형차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면 기형차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면 기형차 들어가야 되고, 이면이 기형차가 들어가야 되고, 이면이 기형차가 들어가야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아직 저기에 다 기형차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저기가 저렇게 판단이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저기에 기형차가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을 해야겠죠. 그걸 판단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기형차 일단 일반적으로 이면은 안 줘요. 안 주는데 저거는 좀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이제 OLC라고 밀착되는 밀착면인데, 일반 공차 내에서의 기울기가 이제 OLC라고 밀착될 때, 괜찮으냐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OLC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밀착이 안 되면, 뜨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서 여기 뜰은 틈이 있으면 이쪽으로 오일이 들어가니까 안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기본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밀착이 안 되더라도, 여기가 밀착이 되면, 여기까지 들어오기는 하지만 일단 빠져나오지는 못한다. 오일 누유가 되지는 못한다. 그런 전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경사도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그리고 저도 실무 때 뭐 여기다가 뭐 기형차를 넣어본 적은 없고요. 물론 실무 때 저는 기형차를 거의 안 쓰긴 했지만 실무 개념에서도 저기다 기형차를 붙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면이 있지만 이제 기형차를 붙이지 않는다. 그리고 일반 공차 범주 내에서 저희가 틀어진다고 해도 그 기울기가 그렇게 큰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일실의 표면 자체가 뭐예요? 고무잖아요. 고무 같은 이제 탄성을 가진 소재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고무가 눌림으로써 그 기울어진 경사, 일반 공차 내에서의 이제 기울어진 형상이 틀어진 그런 부분들은 메꿔줄 수 있다. 라는 논리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굳이 이면은 기아용차가 필요 없다 라는 얘기가 많이 돼요. 그리고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너무 과하게 줄 필요는 없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기아용차가 주로 안 들어갈 만한 부분이 여기 그 다음에 이면, 그쵸, 이면인데, 이면에 이제 기형차가 들어가야 되느냐. 근데 여기는 이렇게 그려져 있지만 여기 우리 못따기 했기 때문에 실제 닿는 면이 길이가 요거밖에 안 돼요. 요거 이제 아마 1mm였을 거예요. 1mm. 빨간색으로 하니까 티가 안 나나요? 핑크로 할까요? 핑크로 해도 티가 안 나네요. 워낙 작다 보니까 1mm가 닿는데, 이 1mm 면의 기울기로 뭐가 바뀔 리는 없다. 선생님 1mm가 아니라 이게 원형이니까 이 전체를 봐야 되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부품 같은 경우는 선반 가공입니다. 선반. 그렇죠? 제가 계속 강조하게 얘기하지만 원형 봉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건 선반형 가공이에요. 선반 가공을 하게 되면 얘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원뿔 형태로 가공이 되기 때문에 저게 1mm가 되면은 요 원뿔에 있는 요만큼의 경사예요. 경사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에 경사가 발생을 했다. 일단은 이 사이에 공차가 얼마냐면 그때 일반 공차로 했을 때 제가 정리한 거로는 0에서 마이너스 0.1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 표면에 이제 각도 요 경사가 갖고 있는 공차도 요 일반 공차라고 한다면 요 범위 내로 정의돼요. 0에서 마이너스 0.1 즉 0.1의 갭을 가지고 이제 기울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이 부품을 눌러주는데 문제가 되느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고 이거 어차피 치수공차가 있기 때문에 치수공차 범위 내에서 기울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 부분이 저 기울어졌다고 해서 뭐 조립이 안 된다든가 뭐 그런 문제도 발생을 하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정리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 지금 필요 없다라는 부분을 빼면은 이제 남는 게 뭐냐면 여기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가 기하공차 정의를 하는데 이 세 가지의 면은 사용을 할 거다라는 게 되죠. 더 이제 실무적으로 얘기하면 솔직히 말하면 실무에서는 요 부분도 기하공차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전혀. 왜냐면 저희가 오일실이 껴지는 부분이고 오일실이 이제 약간 이 부분 가지고 정의되는 게 뭐냐면 결국 이 중심축이거든요. 중심축. 즉 이제 오일실의 중심하고 그 다음에 요 축의 중심이 맞으려면 얘의 중심이 잘 나와야 된다라는 개념인데 오일실 자체가 이제 기본적으로 러버로 돼 있고 일반 공차 범주 내에서 틀어지는 거는 어차피 러버가 다 커버를 한다라는 개념을 보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여기도 안 줘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시중에 돌고 있는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 답지 보면은 이 직경에 관련된 거, 오일실이 껴지는 저 직경에 관련된 거, 즉 이 중심축의 위치에 관련된 거는 기본적으로는 기하공차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그게 맞기는 해요. 왜냐하면 동심 정렬이 돼야 되는 부분이긴 해요. 이론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축의 동심과 그다음에 이제 요 축이 고정되면 요 베어링에 의해서 고정이 되고 베어링은 요 베어링 하우징에 의해서 위치가 정의가 되고 그게 딱 일자가 나와야 된다라는 개념을 생각을 하면 결국은 이제 얘하고 오일실 요 구멍하고는 동심이 나야 돼요. 이론적으로 본다면. 그렇죠? 오일실이 러버라서 뭐 커버가 된다. 일반 공차 범주내에서 뭐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기본적인 개념은 그렇게 되니까 기구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그렇게 되니까 원칙적으로는 이제 기하공차가 들어가는 게 맞고 기하공차가 들어가는 게 좋고 그렇게 되는데 실무적에서는 그게 너무 효과 자체가 미약하니까 굳이 그걸 신경 쓰는 비용 대비 효과가 미약하니까 실무에서는 이제 오일실 구멍 같은 경우, 오일실 하우징 같은 경우는 굳이 동심을 맞히진 않는다. 기하공차 수준의 동심을. 왜냐하면 일반 공차 범주 내로 해도 충분히 문제가 없이 잘 동작을 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실무는 약간 그런 부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에서 하는 거는 원론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실무 조건에 비해서 너무 좀 빡빡한 경향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여기 요 부분인데 대부분의 이제 전산응용 기능사 탑재의 요 부분에는 이제 기하공차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는 게 맞냐라고 한다면 원론적으로는 여기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건 이제 제가 이제 현재 실제로 이제 적용되고 있는 기하공차 그 방식을 이제 보여드릴 때 지금 이제 대부분 시중에 돌고 있는 이제 방식들을 보여드릴 때 그때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어찌됐든 이제 이번 영상의 키포인트는 이제 우리는 기하공차에 관련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부분이 요 부분, 요 면을 얘기하는 건 이게 직경을 얘기하는 거죠. 이 직경 부분과 그 다음에 이 면, 밀착 부분, 그 다음에 오일실이 껴지는 이 직경. 요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저 중에 하나는 이제 데이텀이 되겠죠. 데이텀이 되고 이제 기아 공차를 붙여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그렇게 길게 안 나왔네. 10분 정도로 됐는데 요 뒤로 영상을 붙일까 했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들 싫어하니까 일단 여기서 끊고요. 대신에 오늘 영상을 하나 더 올릴게요. 이제 요 다음 영상이 그거죠. 일반적으로 시중에 돌고 있는 기아용차 적용 방법, 교재라든가 아니면 학원 강사님들이 하는 그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